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게 투자하는 사람 하면 누굴 떠올리나요? 하루 종일 모니터 쳐다보면서 공격적으로 단타를 치는 젊은 분들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진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연령대거든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새로운 레버리지 개미들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은 투자하신 분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원금이 100% 보장되는 안전한 은행 예적금이죠. 노후를 위한 진짜 마지막 보루니까요.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오늘 볼 데이터는요, 이 오래된 상식이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용융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한마디로 수익을 뻥튀기 하려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돈 100만 원에 빌린 돈 100만 원 보태서 투자하면 오를 땐 2배로 벌죠. 근데 떨어질 땐 어떨까요? 손실도 2배, 3배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고 진짜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인 거죠.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위험한 레버리지 개미들이 사실은 점점 연세가 지긋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그 무서운 비투의 주역이 겁없는 2030 청년들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 고위험 투자의 새로운 주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가장 변동성 큰 자산에 그것도 빚까지 내서 뛰어드신다는 거.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파트, 숫자로 보는 현상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팩트만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작년 초랑 비교해서 연령대별로 비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 세대 한 1.5배, 1.6배 늘었어요. 4050 세대도 1.7배 정도 늘었죠. 물론 전 연령대에서 다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60대 이상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무려 2.25배 급증했습니다. 증가 속도나 규모 면에서 다른 모든 젊은 세대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비중입니다. 전체 신용융자 시장을 커다란 피자 한 판이라고 쳐볼게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전체 빚 규모 자체는 늘었어도 피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조각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60대 이상은요, 전 연령대 통틀어서 유일하게 자기 조각을 키웠습니다. 무려 5%포인트나 훅 뛰면서 이제 주식시장 전체 비투의 거의 30%를 60대 이상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8조 1천억 원. 자, 이 숫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26년 3월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 등에서 빌린 신용융자 잔고 총액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이게 3조 5,5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4조 4,600억 원이 넘는 빚이 노년층 계좌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규모감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빚의 규모만 딱 떼어놓고 보면 50대가 8조 9,700억 원으로 빚이 제일 많이 늘긴 했습니다. 이 팩트도 짚고 가야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비중이 이동하는 그 속도에 있습니다. 50대 비중은 33.5%에서 32.9%로 살짝 꺾인 반면 60대 이상은 24.5%에서 29.5%로 가파르게 치솟았거든요. 절대 금액은 50대가 1위일지 원하도 이 비정상적인 변화의 진짜 주인공은 단연코 60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 수익률 쫓기. 도대체 왜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 분들이 생각하던 은퇴 자금 굴리기랑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행 예적금이었죠. 리스크 제로에 이자는 적어도 내 돈은 100%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새로운 공식은 뭐냐? 바로 주식시장 플러스 빚입니다. 리스크는 하늘을 찌르는데 어떻게든 높은 수익을 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희망과 절박함이 섞여 있는 거죠. 전통적인 노후 대비 마인드 자체가 아예 붕괴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들 입장에서 공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은 묘한 소외감이 들죠. 둘째, 이자가 너무 낮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바닥이니
은행에 돈 가만히 두면 오히려 돈이 녹아내리는 기분에 드는 겁니다. 셋째,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 하는 기대감. 결국 의미 있는 돈을 만지려면 평생 모은 돈을 빼고 거기에 빚까지 얹어서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시대적 환경이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파트, 높은 위험과 부족한 시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트렌드가 품고 있는 진짜 무서운 약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즉 B2가 갖는 아주 치명적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이 꺾일 때의 손실을 미친 듯이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증시 좋을 땐 다 좋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의 바다잖아요. 빚내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돈 떼일까 봐 투자자 주식을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파는 반대 매매를 실행해버립니다. 원금 날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젊은 230 세대야 B2 하다 실패해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잃은 걸 복구할 수 있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신 60대 이상 고령층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근로소득도 제한적이고 만약에 시장에 붕괴해서 평생 모은 자산을 날리면 그걸 회복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버텨낼 체력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뼈아픈 진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보호를 위한 촉구.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 자료를 금감원에서 받아 공개한 김상훈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증시 호황 속 고령층의 신용투자 급증은 취약계층이 고위험 투자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개인이 알아서 할 투자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이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리스크 최전선에 내몰려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증권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투자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돈 빌리는 규모는 스스로 엄청나게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당국 차원에서 이 무리한 비투를 관리하고 특히 고령층 같은 취약 투자자를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파장이 크니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이 질문 하나만은 꼭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빚의 늪으로부터 우리 주변의 가장 취약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화면 속 붉은 상승장 뒤편에는 수익률을 쫓다 벼랑 끝에 서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진짜 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숫자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전망을 다시금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